전 세계 어느 나라 중국 음식점을 가든 절대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지만 또 정작 정말 맛있게 만드는 집은 찾기 어렵다는 바로 그 메뉴. 바로 양조우 차오판, 즉 중국 양저우식 볶음밥인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중국을 대표하는 볶음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볶음밥일 뿐인데 양조우 차오판은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오늘은 양저우 볶음밥에 숨겨진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양저우 볶음밥은 계란과 새우, 각종 야채 등을 함께 볶은 중국식 볶음밥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흔한 볶음밥은 딴炒饭, 즉 계란 볶음밥이고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볶음밥은 양저우 炒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저우 볶음밥은 지역을 불문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보통은 새우, 파, 당근, 햄, 계란 등 비교적 간단한 재료를 넣고 기름에 볶아 만드는데 정통을 중시하는 고급 요리집에서는 닭다리살, 해삼, 관자, 죽순, 버섯, 옥수수 등 많게는 20가지도 넘는 재료를 정성스럽게 다져놓고 닭고기 육수를 사용해 말 그대로 산의 진미가 골고루 느껴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아무 재료나 넣어도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완성도 있는 찐 양저우 볶음밥을 만들려면 엄청난 정성과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수많은 재료 손질에 기름기 없이 고슬고슬하지만 또 촉촉하고 풍미 가득한 볶음밥을 내놓으려면 셰프의 요리 스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식 셰프가 양저우 볶음밥은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정작 맛있게 만들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죠. 양저우 볶음밥이 중국 전역으로 널리 퍼진 이유는 아마 중국에서 가장 평범한 음식인 동시에 또 가장 특별한 요리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양저우 볶음밥의 별명을 보면 과거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쇠금반, 즉 부술 쇠자에 금금, 밥반자를 써서 말 그대로 금가루를 뿌린 밥이라는 뜻인데요. 기름으로 코팅된 밥 아래 계란 노른자가 덧입혀져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황금을 뿌린 밥 같다고 해서 생긴 별칭입니다. 한갓 계란볶음밥을 놓고 이렇게 거창한 찬사를 한 사람은 바로 7세기 초 수나라 2대 황제인 양광입니다. 진시황에 이어 두 번째로 중원을 통일했고 중국의 강북과 강남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했지만 고구려를 침략했다 결국 멸망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겐 수양제로 더 익숙하죠. 엄청난 권력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던 것으로 유명한 수양제가 왜 겨우 볶음밥 하나를 놓고 금가루를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걸까요? 서기 604년 권좌에 오른 수양제가 이 계란볶음밥을 처음 맛본 건 대운하를 완성한 후 수도인 장안, 즉 샨시성, 시안을 떠나 짱수성 일대로 순시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수양제가 양주에 들렀을 때 재상 월국공 양수가 평소 자기가 즐겨 먹던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바쳤는데 이를 먹어본 수양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쇠금반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는 fujian 볶음밥, 새우 볶음밥 등등 여러 종류와 형태의 볶음밥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볶음밥의 바탕이 되는 것이 계란볶음밥이고 또 그 원조이자 대표로 꼽는 것이 양저우 볶음밥이라고 합니다. 그 명성은 수양제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셈이죠. 여기서 잠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수양제의 계란볶음밥 이야기는 수나라 사풍이 썼다는 요리서 식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풍은 수양제의 요리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식경이라는 문헌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그 일부 내용만 다른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수양제와 계란볶음밥, 즉 쇠금반 스토리는 식경에 실려 있었다는 음식을 토대로 여러 스토리가 덧붙여져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노랗게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는 볶음밥을 두고 비유적으로 이런 별칭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쇠금반에는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수양제가 이 계란볶음밥을 먹었다는 시점은 7세기 초로 이때는 중국에 아직 쌀이 널리 퍼지지 못했을 시기입니다. 수나라 수도 대흥, 장안이나 동도로 불린 낙양 등은 당시 밀농사를 주로 짓던 지역입니다. 물론 밀도 귀했지만 벼농사가 아직 양자강,
즉 장강 이남에서 강북으로 확대되지 못했던 때예요. 그렇기에 수양제나 월국공 같은 최고 권력자들도 쌀밥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하물며 밥을 볶는 기름이나 계란 또한 귀했으니 계란볶음밥이 금가루를 뿌린 밥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실제 문헌에서 계란볶음밥이 확인되는 것도 이 무렵이에요. 수양제보다 약 50년 앞선 6세기 중반에 발행된 제민요술은 지금의 샨둥성 지역인 북위의 고향태수 가사엽이 지은 농업서이자 요리책입니다. 이 문헌을 보면 계란볶음밥이 6세기 중반, 7세기 초쯤 쌀의 고장 강남에서 밀과 잡곡의 고장 강북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빔밥 하면 전주가 떠오르는 것처럼 현대 중국에서 양저우는 중국식 볶음밥의 대표 지역이자 양저우 볶음밥이 유래된 곳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양주는 흔히 양자강으로 알려진 장강의 지류가 흐르는 곳으로 수당시대 대운하를 통해 교통의 요지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맛있고 귀했던 계란볶음밥이 이곳 양주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양저우 볶음밥이 중국 바깥 세상으로 퍼진 데는 청나라 때 양주태수를 지낸 이병수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병수는 빠르게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부터 양주 지역에서 즐겨 먹었던 계란볶음밥에 새우와 깍둑썰기한 각종 고기, 중국식 햄 등을 더해 현재와 거의 비슷한 레시피를 완성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병수는 임기가 끝난 후 고향인 fujian성과 광둥성에 양저우 볶음밥을 전했고, 이곳 출신 화교들이 해외로 널리 퍼지면서 양저우 차오판은 세계 각지 중국 음식점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늘 식당에서 습관처럼 시켜 먹지만 정작 정말 맛있는 양저우 볶음밥을 먹어본 사람은 흔치 않다고들 합니다. 중국 비자도 면제된 김에 볶음밥의 고향 양저우로 날아가 진짜 배기 양저우 차오판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